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강직함의 대명사로 통하는 최재형 전 의원, 전 감사원장이죠. 전 중앙지방법원장이고요. 전 의원인데 어쨌든 뭐 의원하고 나서는 조금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강직함의 대명사는 맞습니다. 이 최재형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현직 대통령 수사, 사법 시스템의 위기이자 국민 신뢰 추락이라는 글을 올려가지고 이번에 수사기관 그리고 법원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공수처 이거 내란죄로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뭐 구속하고 했는데 여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잘못됐다는 겁니다. 관할권이 없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다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영장판사 이순영이 형사소송법 규정을 적용 배제하는 그야말로 지 멋대로 영장 발부한 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또 경비단장 55 경비단장을 불러가지고 그 관인 강제로 찍게 만든 위조 문서 만든 거, 딱풀 문서 만든 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대해서 체포적 부심, 구속적 부심 이런 거 청구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부 다 기각한 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은경이가 구속영장 내준 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최재형 전 의원은 말이죠. 법원은 체포적 부심 청구를 기각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공수처가 적법한 수사권이 있는지,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관할 법원이 맞는지 이에 대해서 법원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건의 무게에 눌리고 정치적 큰 흐름에 휩쓸려 이와 같은 절차상의 문제들에 대한 해명 없이 적부심 청구를 기각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가 뒤늦게 본안 사건의 재판부가 적법한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를 기초로 한 기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면 그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후폭풍을 가늠하기 어렵다. 즉 공소기각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수사도 잘못됐고 그다음에 기소도 잘못됐고 이거 가지고 공소기각하면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니들이 그런 기소를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공소기각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현직 대통령이 권한 없는 기관의 무리한 수사와 법적 절차적 문제에 대한 법원의 침묵 속에서 형사 피해자로서의 적법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 특히 20, 30대가 사법제도가 자신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죠. 사법부가 그래도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그래도 사법부는 믿을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거 보면서 사법부 썩어 빠졌네. 사법부를 믿을 수 없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지금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난입으로 이어졌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를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형 전 의원은 끝으로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사법부의 권위는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 그렇죠. 사법부는 그냥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끝이에요. 이번 사건이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라는 특수성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린 사건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 잘못하다가는 이것이 그야말로 사법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게 될 거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헌법재판소의 재판도 국민들이 지금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의 이 재판도 엄청난 불신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됩니다. 지금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그 자체로 또 문제가 있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을 때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겁니다. 지금 최재형 전 의원은 수많은 미담 제조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특히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갖다가 실천한 인물로 서울가정법원장을 역임하고 6.25 전쟁 당시 최초의 해전이었던 대한해협 해전을 승리로 이끌며 해군의 백선엽으로 명성을 떨친 고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의 아들로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하나의 그 가문입니다. 그래서 최재형 사실 의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감사원장만 하고 끝냈더라면 더 영광스러운 그런 어떤 길을 갈 텐데 이 의원하면서 많이 망가졌어요. 그리고 뭐 대통령 나온다면서 또 많이 망가지고 사실 그것만 안 했다면 최재형 굉장히 존경받았을 거예요. 감사원장 할 때까지만 해도 그 아버지가 또 그 해군 대령으로서 말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6.25 전쟁에서 대한해협 해전에서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주 꿋꿋한 그런 훌륭한 아버지를 뒀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렇게 불렸는데 존경받는 그런 어떤 법원장 그런 판사였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번에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거 재판, 이거 나중에 어떻게 후폭풍을 감당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걱정은 결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이고, 이 사법 시스템이 붕괴되면 20, 30대가 이 시스템을 믿지 않으면 앞으로 법원이 과연 존립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는 그 말을 쓰지 않았지만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난입 사태, 이런 것들이 이 난입한 사람들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청주지방법원장, 현직 법원장도 말이죠. 그럼 판사들 책임은 없는가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지금 법원장을 지낸 사람이에요. 판사를 오래 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으로서 지금 사법 신뢰의 붕괴에 대해서 굉장한 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빨리 지금 중앙지방법원에 이 재판부가 배당이 되면 이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보석을 해줘야 됩니다. 빨리 불구속으로 가야 됩니다. 구속 기간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불법이 계속해서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보석 빨리 해주고 그런 다음에 재판을 갖다가 이 형식적 요건을 봐서 수사가 불법인지 다 따져봐서 그렇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그대로 내려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내란죄는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에 내란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공범으로 엮인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전부 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탄핵재판, 이거 봅시다. 이거 내란죄라는 것 때문에 국회에서 의결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란죄라는 것만 아니면 국회에서 의결이 되겠습니까? 그 포고령 때문에, 그리고 뭐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뭐 끌어내라고 그랬다, 그 말 때문에. 근데 끌어내라고 한 것도 지금 증명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국회에서 이 의결된 것이 다 이게 지금 허위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다시 의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의결 안 하고 그냥 탄핵 재판을 계속하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지금 문영배는 저렇게 정말 나부대고 있습니까? 국회 의결을 다시 하지 않는 한 탄핵 재판은 다시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이거는 기각시켜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기각을 안 시키고 계속한다? 그것도 빨리빨리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 그래가지고 그 후에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거나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자유우파가 집권했을 때 저 헌법재판관들을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그들은 뭐 검찰 수사 안 받습니까? 대법원장도 깜빵 가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헌법재판관 따위가 그것이 뭐 대수라고 이 재판을 엉망으로 했을 때, 그리고 불법적으로 했을 때 그 책임을 안 지겠습니까? 어쨌든 헌법재판관들 지금 자기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마치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있으면 바로 이제 추운 겨울이 왔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최재형 전 원장은 지금 그런 입장에서 나라 전체의 사법 시스템의 이 붕괴를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최재형 전 원장의 말이 맞습니다. 이 팩폭 아주 좋습니다. 이런 양심적인 말들이 자꾸 나와야 헌법재판소에 저 어떤 나부되는 것이 멈출 수 있겠죠. 여러분 댓글도 많이 필요합니다. 강신업 TV입니다.